황교안 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새롭게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고리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렸던 주제이긴 한데요. 오늘까지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가 없다. 대통령 권리가 아니라 직무정지 때는 임명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도 어제의 화가 가라앉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흥분이 아직 안 가라앉았나 봅니다. 화가 많이 나는 말이에요? 네. 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입니까?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2024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말합니다. 권한대행은 거리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입니까? 양측 다 7년 전 상황을 이야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년 전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보면 국민의힘 주장은 이겁니다.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추천도 못했고 임명도 못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추천 몫을 말하는 게 아니다. 대법원장 추천 몫을 그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했다. 그 사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 부의장님, 결국에는 여야가 각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왜냐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 지금 본 것처럼 헌법재판관 9명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은 대법원장, 3명은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골고루 지명을 해서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때는 2017년 1월에 당시 헌법재판소장이었던 박한철 소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했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추천을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리 상태였기 때문에 못한 것이었는데, 탄핵이 인용된 이후 3월에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또 임기 만료로 퇴임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몫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한 그 헌법재판관을 새로 추천을 한 거고, 지금 남아있는 3명은 국회 추천 몫입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추천을 하면 대통령은 사인만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소극적 인사권은 충분히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차이를 모르지 않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을 끌기 위해서 지금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왜 이것이 7년 전의 발언을 갖고 서로가 옥신각신하는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7년에 민주당이 이렇게 말했으면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또 7년 전에 권성동 대표가 그렇게 말했으면 또 그게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원칙을 갖고 새롭게 논의를 해야 될 문제죠.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 기준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에 상당한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은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우리는 원칙론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이걸 논의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떠한 충정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다만 지금 이러한 모습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자체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면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설명인가, 오히려 신속하게 조속히 빨리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는 모습이 오히려 윤 대통령을 도와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주목되는 건 헌법재판소의 입장일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헌법재판관에 관한 한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선정해서 임명하는 경우도 아니고 국회가 의결해서 선출하는 경우나 대법원에서 지명해가지고 추천이 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형식적으로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임명권이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는 임명권이 있는 걸 인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공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요, 국민 시각에서 봤을 때 국가의 미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것에 부합하는지를 갖고 검토하겠다. 다소 원론적인 답변 줬습니다.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여야 압박 속에 고심하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권뿐 아니라 어제 정부로 이송된 내란 일반 특검 법안 그리고 김여사 특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까지도 지금 한 권한대행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강 변호사께서 보실 때는 이 임명권과 거부권을 놓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해주는 것만 행사해라라는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임명을 해서 조속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라고 하면서 또 제2요구권에 대해서는 행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2요구권은 정부에서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인데요. 만약에 제2요구권 행사할 수 없다면 지금 거대 야당이 어떠한 입법을 하든지 간에 정부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법안을 통해서 행정부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문제는 조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새로 올라오는 법안들 중에 특검 법안들이 있습니다. 특검도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것도 권한대행이 특검도 임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과연 현 상황을 보존하는 정도에 있어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의문이 있는 것이죠.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급한 마음은 알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뭐 임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들 그리고 총리가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내부의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적어도 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납득을 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뭐 추미애 권성동 의원이 과거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 하고 있잖아요. 국민들께서는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거든요. 정부가 그리고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뭔가 유권 해석 같은 것을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